여보, 9월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 올해가 칠순으로 알고 있는데 생신 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글쎄, 칠순이라고 요즘 잔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곳 가서 밥 먹고 용돈 드리면 되겠지 뭐. 그래도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잖아. 칠순 정도는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뭐 하시고 싶으신지 여쭤볼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적당히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뭐.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냥 돈 많이 들어가는 건 힘들고. 그래, 어머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아가씨한테도 같이 물어봐.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 필요한 게 있을 거야. 칠순 잔치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새로 사드리던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쓰는 빨래 건조기 괜찮냐고 물어보시던데 그 정도면 너무 비싼가? 우리가 쓰는 거 100만 원 조금 넘을 텐데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알겠어. 내가 엄마랑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4살 차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버님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저보다 나이로는 1살 어린 신우는 재작년에 본인 결혼 생활 1년도 못 채우고 이혼당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신우의 이혼 원인은 본인 스스로는 성격 차이에 전 남편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신우의 모습은 본인 성격 괴팍하고 말도 전혀 가려서 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허영심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우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본인 자랑이에요. TV에서 해외 관광지가 나올 때마다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고 명품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면서 6개월, 12개월 카드 할부는 매달 긁어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집에는 각종 브랜드 명품 가방이 10개도 넘게 있고 쇼핑과 여행 때문에 과거 20대 시절 신용불량이 되었던 적도 있답니다. 신우의 결혼 생활에서도 아마 별다를 건 없었을 거예요. 그 두 사람 월 수입을 제가 뻔히 알고 있었는데 항상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백화점 가서 쇼핑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는 적은 나이도 아니라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 버릇은 전혀 고치질 못했습니다. 언니,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일 때 건조기 사줄 생각이에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칠순이시라 작게라도 잔치를 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선물을 괜찮은 걸 하나 사드려야 할지. 아가씨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있어봐요. 건조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요. 저희가 가진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적당한 수준에서 생각해주세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칠순인데 신경 좀 써주세요. 일단 어머님께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가까운 곳에 가족여행 가는 것도 괜찮을 텐데 요즘은 환갑 칠순 때 가족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우리 엄마가 여행 다니는 거 평소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아가씨만 믿고 있을 테니 잘 정해서 연락주세요. 나만 믿어요. 신우한테 맡겨놓은 것에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 예산을 오버하더라도 칠순이니까 그냥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15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 여행을 가도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고 선물을 원하시더라도 그 정도 돈이면 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기다리던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 모시고 넷이서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은 9월 말이었는데 저희 집은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는 제사나 차례도 안 지내니까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3박 4일이니까 언니네한테 부담도 별로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도 제주도 여행 간 지 너무 오래됐다며 좋아하시네요. 별일 없었으면 최소 동남아나 유럽 여행은 갔었을 텐데 요즘 해외여행 다니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죠. 여행 계획은 제가 대충 짜봤는데 요즘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예약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추석 연휴 때 제주도를 가자고요? 저희 4사람 항공권 가격만 70만 원 또네. 5성급 호텔은 1박에 40만 원이요? 방도 2개씩 얻어야 하는데 그럼 3박 4일 반값만 얼마예요 대체? 아니 그럼 어떡해요?
제주도를 1박 2일로 갈 것도 아닌데 여행 갈 수 있는 날짜는 그날뿐이고 우리 엄마 칠순인데 이상한 곳에서 묵을 순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돈돈거리지만 말고 그냥 쓸 때 확실하게 써봐요 좀.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가면 렌터카도 빌려야 하고, 4일 동안 놀러 다니고 먹어야 하는데, 저희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도 안 되네요. 저는 예산을 150만 원 생각했는데, 도저히 무리예요. 150만 원을 요즘 누구 코에 붙여요? 저 20대 때 생일 파티 한 번을 해도 하룻밤에 200, 300은 그냥 썼어요. 명색이 우리 엄마 칠순 여행인데 150만 원이라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 저희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저도 어머님 생신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능력만 있으면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150만 원 가지고 염치 없다고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나머지 모자란 돈은 아가씨 쪽에서 부담해주세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볼게요. 저요? 제가 왜 돈을 내요? 저는 평소에 엄마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요. 칠순 여행은 오빠랑 언니가 해드려야지. 그걸 왜 저한테 보태라 말아 하시는 건데요? 누가 보면 효도하려고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사는 줄 알겠네요. 뭐라고요? 지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니까 괜히 발끈하지 마세요. 어머님 칠수는 제가 오빠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알아서 준비할게요.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테니까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요.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호 욕을 한참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만 가득 찼다면서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 여행으로 400, 500씩 쓸 수 있겠냐고 그냥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걸 해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생신이 9월 넷째 주에 있거든요. 신우가 가자고 했던 추석 연휴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니까 절대 무리고 9월 넷째 주로 다시 여행 계획을 짜봤어요. 비행기 값도 거의 반값이고 비싼 호텔 대신에 경치 좋은 펜션으로 알아봤더니 반값도 2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방도 2개를 잡을 필요 없이 어머님 모시고 저희끼리 간다면 한 방으로 충분하죠. 남편이랑 제가 금요일부터 연차를 쓰고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 계획을 다시 잡았더니 먹고 쓰는 돈까지 150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항공권과 숙소까지 예약을 마쳤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신우가 잔뜩 화가 나서 연락하더군요. 언니, 설마 나 빼고 셋이 제주도 가기로 한 거예요? 나는 가족 아니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예산이 150만 원밖에 없어서요. 아가씨가 전 같이 따라오고 싶으면 아가씨 돈으로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도 따로 잡아요. 진짜 내가 뭐라 한마디 했다고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알겠어요. 항공권은 내 돈으로 알아서 예약할 테니까 나도 같이 가요. 저희가 예약한 펜션이 한 방에 성인 3명까지만 같이 잘 수 있더라고요.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여행하는 동안 아가씨 먹는 음식값도 따로 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언니,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대체? 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아가씨는 생일 파티 때 200만 원, 300만 원씩 우습게 쓴다면서요? 그 정도 돈 쓰실 수 있으면서 어머님 칠순 때는 왜 쪼잔하게 이러세요? 언니가 일부러 나 먹이려고 이런 계획 짠 거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해서 나도 간다고 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저는 그럼 바빠서 이만. 시모가 칠순인데 왜 자기가 무임승차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돈이 없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지. 신우가 뭐라고 하던 말던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예요. 어차피 예약도 전부 3명으로 해놨고 신우한테 쓸 돈 있으면 그냥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을래요. 비록 시어머니 칠순 때문에 가는 여행이지만 저도 제주도 가본 지가 오래라서 살짝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신우가 개차반이라 그렇지 시어머니는 저 정도는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신우보다 훨씬 말도 잘 통해서 같이 여행 가는 것에 부담도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빼고 우리끼리 간다니까 더 기분 좋습니다. 신우한테 제가 따라오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정말 자기 비행기 티켓 하나 끊을 돈이 없어서 못 따라오나 봐요. 만약 같이 가더라도 정말 신우 몫의 비용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런 소리까지 듣고 돈 내주는 호구는 아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일 층 꽃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건물 관리인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로? 이번 달 관리비는 벌써 입금해드렸을 텐데. 아니요,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꽃가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시죠? 할머니요? 손님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셨다는데 저희 시어머님이요? 네, 자주 가게에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에게 할머님께서 간식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나 봐요. 집에서 떡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파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곰팡이요? 아니, 어머님이 그런 걸 왜 먹으라고 주셨을까?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먹다가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떡이 완전 다 상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런 걸 주셨는지 저희 입장에서야 알 길이 없으나 앞으로는 간식 같은 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무 중에 그런 걸 받아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그랬나 봐요. 버리는 거랑 드릴 거랑 헷갈리셨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잘해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꼭 좀 말씀 전달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봄에 지금 하고 있는 자리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였는데 새로 옮긴 곳은 주변에 고등학교 2개, 중학교도 1개 있고 종합병원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상가의 빈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연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곳에도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댁 근처란 겁니다.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걸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게에 방문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으니 심심하니까 찾아와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 불편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자꾸 오셔서 제 장사를 방해하고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여편네 환불해줬냐? 아, 네, 그냥 환불해줬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늘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어이구, 그걸 왜 환불을 해줘? 너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놈의 여편네들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보니? 뭐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동네에서 장사 못하죠. 안 돼. 자꾸 그렇게 아줌마들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면 남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환불해주지 마라. 어떻게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 아줌마가 보기보다 마당발이라서 데려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물러터지면 동네 진상들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 여편네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집에 있다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겠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장사 초보도 아니고 10년 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가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어휴, 너가 이 동네를 알아?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산 토박이야. 겨우 장사 10년 했으면 뭘 안다고 세상 다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 어머님도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나가서 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일은 너가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 가게 한두 시간 나가서 봐주는 것 정도는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정말 괜찮은데.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해준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이 동네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 줄 아니? 진상들 걸을 사람 거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진상은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가장 진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사만 10년 넘게 했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 도움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게에 출근하시면 손님들한테 잔소리하고 특히 건물관리인이나 택배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십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절대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택배 아저씨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택배를 놓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그걸 보시고는 바로 달려나가서 택배 아저씨를 부르더라고요. 이봐요. 택배를 가져왔으면 공손하게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지.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놀라서 손님 꽃다발 만들다 말고 뛰어나갔고 택배 아저씨한테 90도로 사과드리면서 겨우 상황 무마했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한테 갑질입니까? 갑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택배 아저씨가 갑질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저런 건 초장의 버릇을 잘 들여놔야 한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러다가 어머님 때문에 가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여러 번이지만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얼마 전에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가게에 잠깐 나오셨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근처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할머님께서 아까는 죄송했다며 저한테 음료수 사다 주면서 사과하고 가시던데 대체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그 할망구?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다 주고 인사하러 올 거다. 네? 제가 저 할머니한테 음료수를 왜 얻어먹어요?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저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데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냐. 너네 가게에서 하루에 나오는 박스 쓰레기가 얼마나 많니? 그거 다 그 할망구가 가져가는데 생전 뭐 하나 가져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꼴을 못 봤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도리니?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할머니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럴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남의 가게에서 박스 가져다가 팔아서 돈 벌었으면 원래 그 정도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거야. 와, 진짜 놀부도 울고 가겠네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가게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공짜 음료수 먹게 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저거 박스 가져가봤자 저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 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손님들이 다들 어머님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어머님 안 계실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어이구, 지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떳떳하면 나를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통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어머님 진짜 마지막 경고 드리는데 저희 가게 다시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젠 더 이상 말로 안 해요. 야, 나도 안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장사라고 개뿔도 모르길래 알려주려고 나갔더니 은혜도 모르고 있네. 은혜 고모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가게 나와서 사람들 괴롭히시면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참고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장은 전데 왜 시어머니가 오만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건지.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놀랐고 저 역시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나니 어머님이 다시 가게로 출근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관리인 분들과도 오해 다 풀고 원만히 지내고 있고 택배 아저씨와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님이 했던 실수를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동환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사돈댁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여행까지 잘 다녀오셨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지금 병원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원이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딸 얼굴 보면 금방 좋아지시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지도 못했고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죠. 3년 전에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웃는 것도 많이 늘어나셨고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등산도 주말마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외동딸이지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된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쓰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동네 친구분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예전부터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 나이가 70대 초반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2시간 걸리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급하게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신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원래 혈압이 있긴 했는데 저는 정말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너는 네 정신이나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너희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딴 네 시아버지 집에 오는 대로 준비해서 내려가마. 네, 어머님. 그나저나 밥은 먹었고? 앞으로 네가 제일 고생해야 하는데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걔가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장례 치를 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없을 테니까 동환이한테 다 맡기고 좀 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빠에 이어서 갑자기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 장례식 때는 울다가 지쳐서 실신할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도 잘 안 나오고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긴 한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완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조문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도 한마디 더 하고 친구들한테 밝은 모습도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었죠. 물론 마지막 발인할 때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덕분에 엄마의 장례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독하다 아니면 대단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저까지 쓰러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에서 줬던 휴가도 다 쓰고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순간순간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태어난 척하고 있었죠. 너는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발인하는 날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고 있을 수가 있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괜히 그 앞에서 눈물 보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랬니? 나는 너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 앓던 지병 같은 것도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길게 아프고 병치레 하면 산 사람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다. 아무튼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나 주변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사돈댁 혼자 사시던 집이 전세니? 아니면 자가였니? 10년째 자가로 살고 계셨죠. 그래?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던데 대출은 남아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러지. 아직 정신 없을 텐데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무튼 호상이라고 생각해. 심원은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호상이라느니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심호와 그리 살갑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이 일찍 찾아와서 빈소를 지켜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시아버님도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저와 함께 맞이해주고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셨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들의 정인가 싶어서 살짝 감동했는데 나중에 이런 연락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면서 심호의 시커먼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친정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끝난 거야?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사돈댁이 혼자 사시던 집이 대출도 하나 없는 자가였다면서? 그 집이 38평이었니? 그 동네 요즘 시세가 7억도 넘더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집 팔 거야? 아니면 전세라도 줄 거야? 어차피 너희가 그 동네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짐들이 남아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생각하려고요. 팔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동네가 아니더라. 그냥 전세 줘.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 끝내고 집장만 하고.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돈 남으면 나한테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한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 돈이요? 어머님, 듣자 하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세를 놓던 팔아먹던 들어가서 살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릴 일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호상을 호상이라 하지 뭐라고 하니?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공짜로 돈을 달라고 했냐? 빌려주면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형제도 없이 그 많은 유산 받아서 너 혼자 다 쓸 거야? 장례식 때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국엔 이 소리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어쩐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싶었어요. 그때 와서 3일 동안 일하셨던 거 일당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산 끝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할 생각 하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너 진짜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나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힘들 때 도와주길래 방심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심오와 나눴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엄마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절대 줄 생각하지도 말라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옛날부터 시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던지 자기는 신경 전혀 안 쓸 테니까 천천히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그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조금 괜찮아지면 짐을 다 빼고 새를 놓을 겁니다. 시모 말대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집 사는데 보탤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랑 차차 상의하려고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남편과 우리 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친정엄마 장례식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이 안 좋던 시부모라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할 거예요. 하다하다 시부모가 사돈 집 유산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너 12월에 결혼한다면서? 우리 친구들 다 불러서 결혼 발표했으면서 나는 왜 안 불렀어? 설마 나만 따로 만나서 청첩장 주려고 한 거야? 아, 다지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항상 바쁘지 뭐. 너도 알다시피 비행기 타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니? 그래도 지난 2년은 좀 편하게 보냈는데 다시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아져서 내가 한국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네. 그래, 너 바쁠까봐 연락 따로 못했어. 나중에 결혼식 하기 직전에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얘기 들으니까 연말에 S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며? 거기 예약하기 엄청 힘들 텐데. 내 남자친구 아버님이 호텔에 아는 분이 계셔서 진작에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빠르게 예약한 거야. 진짜? 엄청 좋겠다. 거기 예식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을 테고. 남자친구가 집이 좀 사나 봐. 그냥 뭐 작은 회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집안에서 뭘 하시는지 정확한 건 나도 잘 몰라. 그냥 우리 오빠가 착하고 성실해서 결혼해도 잘 살겠다 싶은 거지. 어머 얘 좀 봐. 그새 물어보지도 않은 남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네? 네 남자친구가 대기업 퇴사하고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고? 맞아. IT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간 자기 회사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마침 조건 좋게 스카우트 돼서 경험도 쌓아볼 수 있고 좋지 뭐. 요즘 다들 헛바람 들어서 창업한다고 난리라는데 그거 다 망한다더라. 너희 오빠도 그냥 대기업이나 다니지 괜히 나와서 너한테 고생만 시키는 거 아냐?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우리 오빠가 능력도 있고 스타트업 다니고 있어도 다시 대기업에서 돌아오라는 제안 많이 받고 있어.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창업할 경험 쌓고 있는 거니까 연봉 많이 줄었어도 괜찮아. 회사 지분도 좀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회사 잘 되면 좋은 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니? 아무튼 잘 됐으니 다행이다. 다음에 내가 쉬는 날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래도 친구 결혼한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줄게. 고마워. 다음에 시간 될 때 먼저 연락해줘.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얼굴도 예쁜 편이었고 키도 크고 날씬해서 주변 학교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곤 했었어요. 길거리 캐스팅당해서 연예인을 한다고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공부도 곧잘하던 친구였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외모가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너는 너무 못생겨서 이번 생에는 결혼하긴 글렀다고 하질 않나?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살쪄서 비만이 된 친구에게는 너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널 버리고 도망갔다며 막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점점 이 친구를 불편해하고 피하기 시작했고 정작 본인은 솔직하게 충고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결혼식에 이 친구가 하객으로 온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부르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먼저 알고 연락하는 바람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고 나중에 만나서 대충 밥만 먹이고 결혼식엔 부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남친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
그 회사 요즘 엄청 잘 나간다면서? 잡지 인터뷰 같은 거 한다더니 뉴스였나 보네? 원래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타입은 아니라서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뭐. 아니야,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네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노리고 있다 하던데. 진짜 그렇게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입사할 때 지분을 약속받은 게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회사가 팔리면 우리 오빠한테도 조금 보상이 있겠지? 나는 잘 몰라.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부담 주지 않기로 했어. 야, 너만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외모는 아니잖니? 그렇긴 한데,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 있지 않았어? 우리는 다들 너가 그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었는데. 아, 정환이 오빠 말하는구나. 그 오빠, 부모님이 사업 부도 나서 집안이 쫄딱 망했잖아. 로스쿨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 감당 안 되니까 그냥 접고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길래 재작년에 헤어졌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야망 없는 남자는 또 싫어하잖아. 그렇구나. 그 오빠도 엄청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 그래도 정환 오빠가 머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1년 만에 합격하고 지금은 같은 공무원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한다더라. 뭐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꿈이 큰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오빠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줘. 일단 한번 물어는 볼게. 나도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잘 몰라서 장담은 못하겠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나도 너 덕분에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보자. 사모님은 무슨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지. 원래 그쪽 IT 업계 사람들이 30대에 금방 재벌된다면서? 대기업에 인수되기만 하면 부자 되는 건 순식간이야. 그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일단 우리 오빠한테 소개팅 할 만한 사람 있는지 물어는 볼게. 그래, 꼭 좀 해줘. 나 진짜 너만 믿고 있을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진짜로 일주일 후에 회사 후배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어요. 제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그분 역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되어 온 사람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위 평판이 아주 좋은 직원이라면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소개를 받은 제 친구도 굉장히 만족해했고 두 사람이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성격이 좀 그렇긴 해도 지가 맘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소개해준 보람은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겨우 2주가 더 지났을 때 제 친구가 잔뜩 화가 난 채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나한테 1억이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너가 저번에 소개시켜준 훈남씨 말이야. 훈남씨? 훈남씨가 왜? 뭔 일인데? 오늘 뉴스 못 봤니? 걔네 회사 대기업에 인수되기로 했던 거 전부 없던 일로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완전 개털된 거나 마찬가지지. 나도 어제 남자친구한테 듣긴 했어. 서로 조건이 좀 안 맞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너는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평생 빛을 못 보고 망해버리면 어쩌려고? 게다가 그 회사 연봉도 참나 어이가 없네. 나이 33살인데 연봉이 겨우 5천? 그 돈으로 서울에서 밥은 먹고 다닌다니? 회사가 아직 스타트업이라서 연봉을 많이 못 준다잖아. 대신에 부족한 건 주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무작정 기다려? 나 방금 헤어지자고 했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과는 도저히 못 만나. 내가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도 전부 소개팅 나가봤는데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연봉이 낮은 사람이야. 쪽팔리게 연봉 5천이 뭐니 대체? 그래도 그 나이에 5천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남자 보는 기준이 좀 더 높은가 보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히 시간 낭비만 엄청 했잖아. 그래도 내 남자친구 회사 후배인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 내 입장도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했지 뭐. 겨우 5천 벌면서 지금 여자 소개받고 연애 생각할 주제가 되냐고 했어. 진짜 너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오빠가 끝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뭐? 무슨 일인데? 괜히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아예 말도 꺼내지 마. 나 진짜 그 남자 때문에 살짝 기분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오빠 회사 대표야. 나이는 오빠보다 2살 어린데.
진짜 천재라고 밑바닥에 소문 쫙 났어. 그 회사 상반기 매출만 수십억이고 지금 너가 말한 그 대기업 쪽에서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 오빠네 회사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거절한 거란 말이야. 매각되기만 하면 최소 수백억인데. 뭐라고? 그 사람이 대표야? 나이도 나랑 별 차이 안 나던데.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소개받는 날에 차도 없다면서 지하철 타고 왔어. 그 사람 차 없어. 운전하는 시간 아깝다고 지하철 택시 타고 다녀.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20대 내내 외국에서 유학만 해서 여자 만난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우리 오빠가 부탁해서 겨우 시간 내고 너랑 소개팅 한 거란 말이야. 아니, 그걸 진작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그분이 먼저 너 사진 보더니 첫눈에 반했다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면서 자기 신상 정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더라. 아니, 내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나 어떻게 하냐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가 그렇게 막말했으니 나도 좀 상황이 곤란해졌어. 너는 너가 잘나서 주변에 연락하는 친구가 없는 줄 알지? 막말하는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너랑 연락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도 친구라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잘해주려 했는데 진짜 이젠 나도 지긋지긋해. 결혼식 안 와도 되고 축의금 같은 거 안 받을 테니 올 필요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가 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어야지. 사실 소개팅 시켜줄 당시에는 저도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에 제 남자친구가 사실 그 사람이 자기 회사 대표라면서 친구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복을 지가 발로 걷어찬 거지. 감히 누굴 원망하겠어요? 남들이 이 친구를 다들 손절할 때도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친하게 지낸 기억 때문에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젠 진짜 지쳤습니다. 괜히 제 남자친구만 대표한테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네요. 대표가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지 진짜 난처해질 뻔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공무원이 된 전 남자친구가 첫 번째 기회였고 이번에 제가 주선해준 소개팅이 2번째 기회였어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따위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다가는 끝내 마지막 기회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니?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네. 처음부터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을 수가 있니? 지금까지 키워주고 대학까지 공부만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줬잖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니까? 엄마 아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모아놓은 돈도 많이 있어서 전세 구하는 정도는 큰 문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너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니? 어제 아빠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너가 전세 구할 돈에 우리가 모자란 돈을 보태주면 25평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주식이랑 다 팔면 2억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2억을 보태줄게. 아까 아빠랑 낮에 부동산 좀 다녀왔는데 25평짜리면 5억이 안 되더라. 모자란 돈은 대출 조금 받으면 되니까 너희들이 아예 집을 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큰 돈 해줄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 정도로 큰 문제 안 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집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더라. 2년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부담스러워서.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그러면 예의가 아닌 거야. 아빠랑 이야기 다 끝내놨으니까 주말에 같이 부동산에 한번 가보자. 금매로 나온 건 4억 5천짜리도 있더라고. 알겠어. 고마워요. 너무 무리하진 않아도 되는데.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흔쾌히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집 구하는 비용으로 2억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사셨고 나름 재산도 모아놓으셨지만 두 분 은퇴하시면 노후 생활도 생각해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전세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며 돈을 보태주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있잖아. 생각 좀 해봤어? 나는 굳이 비싼 아파트 안 가도 돼.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요즘 빌라도 깔끔하게 잘 지었더라. 그게 말이지, 우리 그냥 아파트를 사버릴까? 아파트? 아파트를 사면 나야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 대출을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어? 지난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을 좀 돌아다녔는데 아빠가 2억을 지원해 주시겠대. 괜히 전세 들어가지 말고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2억이나? 아버님께서? 일단 감사하긴 한데 너무 큰 돈을 주시는 거 아니야?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은 결혼할 때 뭔가 보태줄 상황이 못 되는데.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고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집을 갖고 시작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주신다고 한 거야. 나야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혼수도 더 많이 해가야 할 것 같고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집이 안 그래도 형편이 많이 기울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혼수도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만큼만 하자. 살면서 필요한 건 하나씩 채워가도 되니까. 나 진짜 결혼 잘하는 것 같아. 오빠한테도 잘하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잘할게. 됐네요.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실제 필요한 돈은 2억 5천 조금 넘었는데 전액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대출 없이 집을 갖고 시작한다는 건 실제로 엄청난 이득이더라고요.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없으니 생활에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아파트 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바람에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봤어? 우리 아파트 신고가 또 올랐어. 이제 8억이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올라있네.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는 무슨. 다른 집들은 더 많이 올랐어. 어차피 당분간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 팔아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없어. 그건 나도 알지. 그냥 갑자기 집값이 2배로 뛰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야. 만약에 그때 아버님 말씀 안 듣고 전세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진짜 그때 집 안 샀으면 이 동네에서 쫓겨났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해.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건 전부 시부모님 덕분이니까.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갈비나 한번 사드려야겠다. 집값이 오른 뒤로 큰돈을 번 기분이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와 저도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8억을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7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샀을 때에 비해 큰돈이 올랐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왜? 무슨 일인데? 너 여윳돈 좀 가진 거 없지? 여윳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작년에 와이프 차 바꿔주는 바람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야.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힘들겠지? 1억이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혹시 아빠 몰래 주식이라도 했어? 어휴, 내가 그랬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너희 아빠가 재작년에 상가에 투자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나 봐. 당장 1억 가져다 막지 않으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거 사느라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골치 아프게 됐네. 일단 은행에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볼게. 집 담보로 잡으면 1억 정도는 금방 대출받을 수 있겠지. 그래,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어쩌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집값도 많이 올랐고 1억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부모님이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를 하나 구입해놨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상가 투자다 보니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저희 부모님 잘못이었죠.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은행에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까 들어서 대충 상황은 이해했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일단 무작정 대출 받기 전에 아버님한테 상의를 해보는 게 어때?
괜히 빌려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더 큰일이잖아.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1억에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질질 끌다가 일 커지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1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대출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값이 얼만데 1억 대출 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이자도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우리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참 좋았는데 어머님 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받아보면 안 돼. 이미 부모님 집으로 대출 받았지. 더 받으려면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해.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모님 도와드리자.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은 좀 그런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안 올 것 같고 괜히 우리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겨우 1억 때문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결혼할 때 2억 5천 지원해 주셨는데 그 돈을 못 빌려드려? 이자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시부모님이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괜히 대출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가족끼리 사이도 멀어진다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기 싫다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럼 자식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달라는 부모가 정상이야? 와,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그래, 그렇긴 한데.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나 말던가. 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 받을 때는 좋고 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니? 이 집이 너 거 같아? 그럼 내 집이지.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집은 아니잖아. 자식한테 한 번 해줬으면 그만인데 뭘 구질구질하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진짜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끝내?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이혼할 생각이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나한테 4억 주고 끝내. 웃기고 있네. 너가 이 집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냐?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지? 뭐? 그동안 나도 관리비 내고 이 집에서 살림하고 살았어. 나한테도 법적으로 절반 받아갈 권리가 있다니까? 그건 나중에 변호사랑 이야기해봐. 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뭘 탈라는 거야? 진짜야? 진짜 재산 분할 못 받아? 법대로 해봐. 변호사를 쓰던 뭐라던. 아무튼 오늘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대출 알아보러 은행 가봐야 하니까. 이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여보, 사실 나도 빌려드리려고 했어.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제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집 살 때는 좋아했으면서 1억 빌려드리자고 하니까 저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 데리고 살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냈고 아내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전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이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